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꾼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금융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소셜미디어 앱이 우리의 은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내 월급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들어온다니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요, 이게 바로 엑스머니가 꿈꾸고 있는 거대한 비전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소셜앱 안에 은행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엑스머니의 핵심 개념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엑스앱 안에 디지털 지갑이랑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스나 카카오페이 딱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돈 보내고 받고.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모든 금융거래의 중심,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니 단순히 편리한 송금 앱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에브리띵 앱,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하는 하나의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롤모델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중국의 위챗입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택시도 부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메시지, 뉴스, 결제, 심지어 투자까지 그냥 이 앱 하나로 모든 금융생활을 다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청사진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걸까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계획과 현황을 두 번째 섹션에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절대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부터 에브리싱 앱을 만들겠다고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결제 기능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 비자랑 손을 잡아서 신뢰도를 딱 확보하고 2025년부터는 베타 테스트에 들어가서 올해 초에는 내부 테스트까지 끝마쳤어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엑스머니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즉시 송금. 친구랑 밥 먹고 더치페이 할 때 아주 편하겠죠. 두 번째는 디지털 지갑. 은행 계좌를 딱 연결해 두고 M에 돈을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결제 기능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예요. 크리에이터들이 다른 플랫폼 갈 필요 없이 X 안에서 팬들한테 직접 후원을 받는 거죠. 크리에이터들을 X 생태계 안에 꽉 붙잡아 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 관리까지 이 앱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계획만 들으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공룡 같은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피 튀기는 전쟁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X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5억 5천만 명. 이게 뭐냐면 2025년 기준 X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다른 결제 앱들이 0에서부터 사용자를 한 명 한 명 모아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X는 이미 이 어마어마한 잠재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결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젤은 은행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신뢰도는 높은데 소셜 기능은 없고요. 젊은 층이 많이 쓰는 벤모는 소셜 피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공간은 아니죠. 캐시앱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기능이 강점이지만 역시 소셜미디어는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엑스머니가 내세우는 차별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소셜이랑 결제를 합친 게 아니라 여기에 AI까지 더해서 유일무이한 올인원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엑스머니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그냥 트위터에 결제 기능이 붙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즐기는 바로 그 공간에 그록 같은 똑똑한 AI가 우리의 금융생활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커피값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하고 지출 패턴을 분석해주거나 요즘 이런 주식이 뜨고 있어요 하면서 투자 정보를 쓱 던져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엑스만의 통합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과 비전이 있어도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높은 벽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 다룰 주제, 바로 규제의 벽입니다. 미국에서 송금이나 결제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요, 반드시 송금업 라이센스, 줄여서 MTL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게 연방정부가 자 이제 사업해도 돼 하고 한 번에 허가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50개 주 각각의 정부로부터 일일이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겠죠? 지금 X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래도 꽤 선방하고 있습니다. 벌써 40개가 넘는 주에서 라이센스를 따냈어요. 많이 왔죠? 하지만 아직 11개 주가 남아있고 이 중에는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어려움이 더 와 닿으실 겁니다. 특히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 같은 경우엔 주 의원들이 아예 대놓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우리 금융 인프라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어요. 게다가 이 송금 라이센스 하나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앱에서 물건을 파는 기능 같은 걸 추가하려면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걸 전 세계로 넓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니 이 험난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엑스머니는 세상을 바꿀 금융혁명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천만한 시도로 끝나고 말까요? 이 표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요인을 보면 뭐니 해도 5억 5천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이 있죠. 또 소셜, 결제, AI를 합친 독특한 모델도 있고요. 테슬라나 스타링크 같은 다른 머스크의 사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벤모나 젤 같은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도 치열할 거고 아직 넘어야 할 규시의 산도 높죠. 그리고 솔직히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내 모든 금융 데이터를 소셜미디어 회사에 맡겨도 될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X앱 하나에 담아버리겠다. 이 어마어마한 비전. 사실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정말 딱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이 질문이죠. 여러분은 과연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월급 통장부터 투자 내역까지 이 모든 금융 생활을 하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기꺼이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엑스머니의 성공은 기술이나 규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신뢰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사용자들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